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거 어떻게 갑자기 결정이 된 거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10일이 그 정권 반환점인데요. 그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또 해외 일정 같은 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계획대로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시정연설도 안 하고 이런 비판도 많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논란이 계속 커지고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도 뭐 하루가 다르게 맨날 뭐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처음에는 뭐 한동훈 대표가 이건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해도 없다가 이 추 원내대표가 어저께 이제 저녁에 대통령실에 용산에 들어가서 네. 대통령한테 지금 상황이 좀 서둘러야 된다. 입장이나 이런 거를 좀 빨리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시간이 열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어저께 밤에 전격적으로 이제 공개가 된 거라고 합니다. 예, 그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뭐 역대 모든 정권이 다 비슷했지만 어떻게 보면 문답이 대략 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A는 B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정치 분야, 뭐 지금부터는 경제 분야, 지금부터는 뭐 안보 분야 이렇게 약간 해서 그리고 뭐 워낙 그 기자들은 많고 질문 기회권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략 누가 할지를 서로 약간 내고를 한다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거 없이 뭐 주제 없이 그냥 똑같은 질문 또 해도 되고 뭐 끝까지 해보자 거의 끝장처럼 비슷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오늘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면 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명태균 씨 문제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형식은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권도 그렇고 지금 윤 정부도 그렇고 질문에 대해서는 뭐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걸 답하고 어떤 질문이 있는지 다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뭐 한 두세 개 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질문이 중간에 툭 들어오면은 뭐 갑자기 또 달라지고 이러면서 이게 흐름이 끊기거나 실제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렇게 충분히 못 듣는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언론도 그렇고 딱 주목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부동산 정책이나 뭐 연금 정책이나 뭐 이렇게 지금 뭐가 이제 굴러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현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다도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고 지금 대통령이 정치적 공경에 처해진 이유는 거의 한 가지로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만큼 이제 어떤 질문 이번에 한 개 받겠습니다. 두 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죠. 뭐 이렇게는 현재 안 한다는 걸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을 하다 보면은 이전과는 조금 달리 어떤 상세한 설명이 나오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식의 답이 나올지 그리고 그거를 듣는 국민들께서 아 이런 정도 되면은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올지 뭐 그런 것들은 실제로 7일이 돼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그 이제 그 도어 스태핑 그 논란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그 안 한 이후로 몇 번 최근이 아니죠. 뭐 대국민 담화나 이런 걸 했었는데 예. 한 이후에 오히려 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단 말이죠. 지금 예를 들면 저번 그 2월 달에 KBS랑 대담 형태로 할 때 김 여사 그 가방 문제, 그러니까.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박제를 하지 못했다는가. 그래서 예. 아쉽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에 그냥 더 기름을 퍼붓는 격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 저도 기억하지만 4월 총선을 바로 앞두고 의료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해서 52분인가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뭐 의료계 정원 무슨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다 할 때 알았더니 기존에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해서 오히려 더 의사들의 반발을 더 샀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요? 어떨까요? 야 그거를 근데 참 어떤 자기 본래 치유의 어떤 스탠스나 입장이나 이런 게 잘 안 바뀌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어떤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국민들이라든지 일반 어떤 상식적으로 말하는 수준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대통령 분들이나 이런 보면은 자기는 억울하고 하지만 국민이 되게 뭔가에 대해서 분해하고 뭔가 납득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들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처음에는 검찰총장이 이거는 구속하고 뭐 이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보고가 왔을 때 그때 YS 같은 경우에는 이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라는 거는 누구보다 더 잘하는 대중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엄정을 지시를 해가지고 그 아들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어떤 경로와 비슷하게 이제 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담화라든지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태도 그다음에 어떤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불만은 수그러들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렇죠. 그게 참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거를 바꾸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기대가 더 큰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요. 그 새마을 운동을 강조를 하면서 이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 4대 개혁은 반드시 할 것이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이러면서 아주 강조를 했어요. 4대 개혁. 그리고 이 야당이 이거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어찌됐건 국민을 믿고 이제 가겠다는 얘기인데 국민 지금 뭐 의석 구조로나 봤을 때 지금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하는 일이면 야당들도 좀 협조해 달라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 주는 건 국민 지지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10%대로 떨어진 거는 다름이 아닌 바로 대통령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윤 대통령 기자회견 때는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열이 있으면 한 가지만 하고 내가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 기자들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로 알고 내가 이걸 잘 들어보겠다. 이런 자세로 아마 기자회견에 임한다면 기자회견 전과 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서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는 상당히 윤 대통령에도 그리고 국정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우리나라 국정 방향타도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 사정은 지금 이렇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토요일에 이제 서울역에서 장애 집회를 했어요. 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집회라는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이게 한 번 이 거리에 나가게 되면 이게 자꾸 나가고 싶은 충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말에도 또 이제 거리에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이 벌써 지금 시민단체들 이제 소위 좌파 단체들 중심인데 이 단체들이 벌써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집회 주관한 단체 이름이 뭐냐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예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 민주노총, 전국 농민의 총연맹, 뭐 전국 민중행동도 뭐 저희가 알만한 단체 한 43개 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연 기자회견 제목이 뭐냐?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선포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궐기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을 열어내겠다. 그리고 그 우리 지금 국회에 있는 진보당 대표도 전국 150개 시군에 그 정권 퇴진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가열차게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어요. 이제 진보당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뭐 그분들이 원래 그렇게 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민주당이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닌 당 차원에서 이 집회에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권 퇴진 집회를 같이 하겠다는 건데, 그럼 민주당이 그러면 결국 정권 퇴진 집회를 하는 거냐라고 또 뭐 내부에서도 아마 반발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주말 집회는 나가는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이 집회와는 별도로 다른 시민 단체들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촉구 집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 투쟁, 장외 투쟁은 하는데 정권 투쟁 집회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이런 좀 궤변 비슷하게 좀 들리더라고요. 사실 뭐 이 지난 주말에 민주당 주장은 처음에 뭐 30만 명 얘기했다가 10만 명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번 주말에 아마 그 시민단체들이 아마 총력 동원을 할 겁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오고 낮에는 집회, 밤에는 촛불. 우리 2016년에 뭐? 많이 봤잖아요. 야, 이거를 이번 겨울 내내 할 겁니다. 겨울 내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거기 민주당이 거기에 한쪽 구석에 별도 집회를 해서 특검 수용을 외친다 한들 선명한 탄핵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민주당이 뭐 무슨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리에 아무리 뭐 별도의 집회를 한다고 해도 한번 거리에 나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번 주말 집회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들 맞불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번 주말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게 그 시기적으로 9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대표 재판이 첫 재판이 또 15일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촛불 이야기를 하고 퇴진 이야기를 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몇몇 이렇게 보면 그 이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퇴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 그 주어만 바꿔 껴가지고 나오던 단체하고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민노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 이렇게 단체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거의 수만 명에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또 전투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체가 아마 민노총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지자들 모아서 이런 시위를 하는 거하고 물론 뭐 이 민노총이나 이런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뭐 퇴진 운동을 하는데 민주당도 같이 한다는 것 정도지만 결국은 이게 요즘 속칭 말하는 빌드업의 과정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일 날 지난 주말에 했던 것보다는 더 강해지려고 하겠죠. 더 강해지려고 하는 방법은 구호가 세지고 그다음에 참가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위나 행진이나 이런 게 더 격렬해져야지 이전보다 자 봐라 퇴진을 이야기하는 국민의 뜻이 더 세게 모여지지 않았느냐가 주장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일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는 어떤 정치적 시점도 있고 아마 일보다는 더 세지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민주당이 계속 제1당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물어내겠다 퇴진 탄핵 하야 운동을 펼쳤다라는 그 이야기는 자꾸 피하고 싶으면서도 제일 속내는 제일 간절하면서도 이렇게 외피만 지금 피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떤 그게 정도와 강도가 심해지다 보면 어떤 불의의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불의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순풍으로 불지 민주당 입장에서 역풍으로 불지는 민주당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아마 모든 쪽에서 긴장을 하고 보겠죠. 근데 아마 일보다는 숫자, 구호의 정도, 내용, 뭐 민노총이나 이런 촛불을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들어간 만큼 더 강해질 거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일단 정권이 위태위태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대통령은 내가 거의 8분 응선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0.7%포인트 차로 내가 왜 졌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소위 중도층 내가 너무 중도층이나 이쪽에 지지를 못 받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보수 정치인들을 자주 만나고 어제도 뭐 금투세 폐지 이런 거에 동의를 하고 또 경제인들 많이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중도층들에게 나를 믿어달라.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또 이런 장외 집회에 다시 민주당이 결합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과격한 주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 지금 아까 안영임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단체들요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뒤부터 정권 퇴진 외친 단체들이에요. 제 기억엔 그렇고 아마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때도 다 정권 퇴진 외쳤던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정권 퇴진으로 시작한 데인데 언제 불을 붙일 거냐만 정말 2년 반을 기다려온 단체들인데 여기랑 같이 장외 집회를 나가게 되면 민주당도
뭐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아니 정권 지금 170석 이상 그리고 거의 국회에서 200석 가까이 야당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래 장외 투쟁이라는 건 힘이 없는 정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게 장외 투쟁인데 그리고요 지금 상태에서 장외 투쟁은 정말 아마 선수들만 나올 겁니다. 그 2016년 박근혜 정권 그 촛불 시위라 그러나요? 그게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믿고 명태균이 이상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지만 뭐 대통령이 지금 그만둬야 된다 탄핵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이번 주말 집회를 계기로 정말 다음 정권을 그 자신들이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무책임한 어떻게 보면 정당인지 지금 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장외 투쟁은 나갔지만 정권 퇴진 주장하는 집회는 우리는 참여 안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야당 대표 이런 모드로 그 네. SK 최태원 회장도 만나고 했는데 일단 금투세에 대해서 뭐 물론 금투세 폐지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누구나 예상은 했지만 오늘 결국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경제행보를 2개 했는데요. 오전에 먼저 당 회의에서 그 금융 투자세 그 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대로 폐지에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후에는 최태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금투세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인데요. 그걸 오늘 이제 폐지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약간 지지자들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저쪽이 원하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식 관련된 소득 그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 금투세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했던 거예요. 네.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개미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1년에 5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계속 주식을 사줘야 나한테도 이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리고 어쨌든 그 세금은 별로 안 좋은 거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금투세 도입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특히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가운데에서도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이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거 우리 당 정체성의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 폐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가 결국 오늘 폐지 결정에 동의해 주기로 하는 형태로 취한 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오고 민주당이 또 선거에서 하려면 이거는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사실 금투세가 주식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다른 이제 채권이나 파생 상품은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20%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거라서 그 정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국민 전체가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갤럽이 조사를 한 걸 봐도 당시에 이제 44% 정도는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 38%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오늘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하는 1,500만 명 정도의 투자자가 반발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 때문에 표심이 달라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 1,500만 명은 민주당을 굉장히 원망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게 문재인세라고 불렸는데 최근에는 이재명세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달에 그 집권 플랜 본부라고 이 대선을 준비하는 본부도 발족시켰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인기 관리 차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결정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결정 같은데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제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결국 국가적으로 정부 시책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경제 뭐 단순히 주식을 부양시키기 위한 입법 대책 외에도 결국엔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지금 민주당의 다수당인 지금 이번 국회를 보면 각종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만 의원들이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어떤 정책 변화를 할 그런 기미는 안 보이나요? 그 오늘 최태원 회장이랑 만났을 때 사실 최태원 회장이 AI 서밋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만나고 이재명 대표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AI 관련된 기본법이라든가 이제 반도체 특별법 이런 법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최 회장 본인이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이제 SK 측에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이런 법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당부한 게 AI에는 전력이 많이 드니까 전력망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될지가 조금 의문이고 그 다음에 오늘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살짝 이제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증시가 나쁜 거는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AI 전력망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우리가 이게 잘 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될지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말 중에 그래도 가장 유행을 시킨 말 중에 하나가 이 먹사니즘입니다. 먹사니즘이 뭐 누구는 약간 놀리는 얘기로 막사니즘 아니냐 뭐 이런 뭐 말도 하지만 먹고 사는 게 최고다. 그리고 이 먹사니즘의 사실 원조는 우리 송영길 전 대표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들었던 그 연구소 이름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데 약간 저작권 뺏긴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래서 이제 먹사니즘인데 이재명 대표 말을 보면 하여간 나는 이념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중도에 가깝고 보수라고까지 주장을 하면서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말만 되면 또 밖에 나가서 정권 퇴진 집회하고 그리고 본인도 먹고 사셔야죠.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국가적 되게 중대한 안보 사안 앞에서 뭐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냐 뭐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좀 일관된 어떤 흐름을 읽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일관된 흐름을 읽기가 힘든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또 집토끼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금투세는 폐지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했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그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본인이 직접 경험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이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게 일관되게 무슨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예.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위기인 건 맞습니다. 위기인 건 맞는데 위기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무조건 만세만 부르고 밖에 나가서 탄핵이나 정권 퇴진만 외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일수록 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 170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국정의 어떤 책임진 한 축으로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나 몰라라 어차피 이 정부는 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되라 막사니즘으로 가는지 아니면 정말 먹사니즘의 행보를 책임 있게 보이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여기서 잘못 보이면 또 순간적으로 잘못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